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주요 소매 기업의 실적 부진, 북한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내렸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78% 하락한 24,706.4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68% 내린 2,711.4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81% 낮은 7,351.6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대체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먼저 미국인이 2달 연속 소비를 늘렸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3%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3% 증가였습니다. 지난 3월 소매 판매는 2월까지 석 달 연속 감소에서 벗어나 0.8% 증가한 바 있습니다. 5월 미국 주택 건설 업체들의 신뢰도가 올해 처음으로 개선됐습니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 웨소파고에 따르면 5월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 68에서 70으로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69였습니다. 주택시장 지수는 지난해 12월 1999년 이후 최고치인 74를 기록한 뒤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내린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 썬더 훈련을 비난하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오전 3시께 송고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서 우리는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 전쟁 소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8거래일간 이어지던 상승세를 마무리하고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011년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오면서 긴장감을 줬다는 분석이고 또 장 후반에는 북한 관련 불확실성도 대두가 됐는데요. 북한이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 썬더 훈련을 이유로 오늘로 예정돼 있었던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향후에 남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 증시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을 받은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5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오늘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또 북한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오늘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은 다음 달에 있을 FOMC 회의 결과에도 주목을 하는 분위기이고 또 오늘도 주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6월 신흥국 위기설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거시적인 시장 영향 요인들 대체적으로 좀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6월 시장
시장 경계론, 이 부분은 어찌 보면 6월 달에 있을 미국 FOMC 회의, 6월 13일이죠. 우리나라 미국 시간으로요. 미국에서 개최 지금 예정해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껏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 시장 내 국채 금리의 상승이라는 부분으로 바로 나타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달러의 강세, 그리고 주식시장의 조정 양상, 이런 부분들로 나타났다라는 부분.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어쩌면 그 신흥국에 대한 위기설 확산 부분, 이런 부분들로 지금 전이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분명히 인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13일 미국 FOMC 회의 개최가 되면 최근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 지난 올해 초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 이후에 추가적인 3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2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냐, 이 부분을 놓고 설왕설래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이런 분위기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로 분명히 나타났었다라는 점.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6월에 있을 FOMC 회의, 이 결과 부분이 아마도 거의 100%에 육박하는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최근 달러 인덱스, 달러화의 가치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 최근 한 달 사이 한 4%에 가까운 그런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지난밤 이제 그 여객 선물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부분, 이 부분도 한 8원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최근 신흥국 통화 불안 양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않았냐라는, 안정되지 않았냐라는 우리나라의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화, 조금 좀 흔들려 가고 있는 모습들이 서서히 조금 좀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좀 계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FOMC의 불확실성이 신흥국 6월 위기설의 확산으로 다가오면서 이 부분은 외국인 수급의 상당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매도 양상이 계속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난 5월 포함해서 4개월, 한 3개월 절반 정도 되는 기간, 2, 3, 4, 5월 반,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 거의 40억 달러에 가까운, 우리나라 돈으로 4조 5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순매도했다라는 부분을 본다라면, 일단 FOMC의 금리 인상 부분은 분명히 글로벌 유동성, 특히나 외국인 수급의 상당 부분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리고요. 달러와의 강세와 금리 인상, 그리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원화의 약세 부분, 이 부분은 앞서서 최원정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한반도 지정학 쪽으로 있을까 다소간 좀 불안한 양상으로 좀 전개되어 가고 있는, 조금 좀 어떤 그 노이즈가 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듯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서서히 좀 생겨가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 취약한 신흥국 통화 약세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 부분은 재정이 취약한 국가로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 역시 이머징 국가, 이머징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이머징 국가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나라로부터 외국인 수급이 다소간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인지를 해 놓으시고요. 다만 기다는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22의 어떤 그 연내 올해 안에 통화 긴축 전환을 하게 된다라면 유로화가 다시금 강세를 띠게 되고, 이 부분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달러의 강세를 좀 진정시킬 그럴 여지가 있다. 달러화의 약세로의 전환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지금 현재의 상황, 흔히들 신삼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강세, 국제 유가의 상승, 그리고 금리의 인상이다라는 부분. 신삼고와 관련해서요. 여기에 바로 직격탄으로 영향을 받을 만한 부분은 바로 외국인의 수급일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 내지는 종목군들,
좀 흔들릴, 그런 변동성이 나타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절대적으로 국제 유가와 달러의 움직임 주목하시면서요. 외국인들의 이탈 가능성을 분명히 염두에 놓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이슈 이어서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GT 관련 제재 완화 시사 발언에 힘입어서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북미 정상회담이 양자만의 회담이 아닌 또 한반도를 둘러싼 6개국의 이해관계로 확대되면서 관련국들의 화해 제스처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좀 자세히 봐주십시오. 일단 한반도 지정적 리스크 부분은 우리나라와 북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 세 나라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일단 중국이 가세하는 그런 그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과 러시아까지 가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 내지는 다양한 어떤 그 이벤트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난 밤에도 잠깐 남북 고위급 회담이 다소 연기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실제로 우리 시장 내 어찌 보면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다소간의 흔들림이 분명히 나타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어찌 보면 차익 실현의 어떤 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인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큰 그림 속에서 생각을 좀 해본다라는 계속되는 어떤 그 탄탄한 순탄하게 어떤 그 이슈 이벤트가 지속될 수 있겠느냐. 중간에 잠깐 고비도 나올 수 있고 중간에 잠깐 빠른 발걸음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그 흔들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 이로 인한 차익 매물의 추세와 다시금 재상승의 상황들, 결국은 시장에 돌고 도는 순환매의 양상이 전개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시장 내에서, 우리 증권 시장 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일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다시금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지금 완화의 어떤 그 가능성,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지 않고 오히려 완화되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와 관련된 JT 이에 대한 어떤 그 트럼프의 통신장비와 관련된 트럼프의 어떤 그 제재 완화 시사 발언 이에 따른 중국의 미국에 대한 농산물 보복 박스의 철폐 검토에 대한 어떤 그 화답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 미중 무역 갈등을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국제통상과 그 국제통상과 바로 관련이 되어 있는 해운업종, 더 나아가서는 그 신흥국 전반적인 경제와 관련해서도 국제 원자재 가격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상당히 물고 물리는 연쇄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매우 중요한 핵심 쟁점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화해 모드가 진행이 된다라면 다양한 시장 내 긍정적인 어떤 그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질 수 있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지금 계속되는 시장 내 다양한 어찌 보면 조금 좀 흔들릴 수도 있고 기대감을 가져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남북 고위급 회담과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시기 6월 12일까지 계속되는 시장 내 어떤 그 뉴스 플로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에 따라서 시장은 흔들리거나 상승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두시면서요. 결국은 이와 관련돼서 과연 어떤 관련주들이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받을까라는 부분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중국 소비주 당연히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사드 피해주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신흥국의 경기 그리고 신흥국의 미래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원자재와 소재주일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분명하게 시장의 어떤 일정 지금 시장의 특정 부분 특정한 어떤 그 이슈를 분명히 하나를 딱 꼽아내셔서요. 이제 과연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이냐. 두 가지 꼽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는 부분이 그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6월 13일 개최되는 미국 FOMC 회의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당분간 흔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좀 인지해 두시면서요. 이와 관련돼 있는 업종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하루가 다르게 흔들릴 수 있으니 어쩌면 짧게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그리고 짧게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유효해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슈 분석을 통해서 향후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쪽이 될지 방향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구체적인 투자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확실하게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키워드는요, 저는 뉴스플로우 모멘텀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뉴스플로우 모멘텀. 앞으로 상당 기간 어떤 뉴스가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한 세 가지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라 하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미국 FOMC와 관련된 그리고 6월 신흥국 위기와 관련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과연 시장의 해석, 시장의 평가, 시장의 전망이 어떤 방향으로 흔들리냐에 따라서 시장 상당 부분 어쩌면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가 바로 6월 12일 개최되는 북미 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경제 통상적인 이슈까지 선택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세 번째가 내일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위원회가 열린다라는 부분. 과연 물론 당장 결론은 나지 않겠습니다. 당장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된 뉴스가 상당 부분 본물 터져 나오듯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슈는 분명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시장 뉴스가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울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느 누가 예측이 가능하겠느냐. 오히려 전망 부분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100% 맞추기에는 상당 부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짧게 어떤 그 짧은 순환매 관점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말씀드려보고요. 이 부분은 아마도 6월 중순 정도까지는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죠. 13일은 미국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13일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선거일 휴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6월 13일 임박하게 되면 시장 상당히 지금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좀 생각을 해 놓으시면서요. 전체적인 핵심 전략 좀 세워본다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축이 한 축이 있을 것이고 중국 사드 보복 해소라는 부분이 한 축이 있게 될 것이고 이제 어제로 1분기 실적 시즌이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 관심은 2분기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어제까지 좀 하락 국면에 있었던 종목들 일단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는 차원으로 안도랠리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안도랠리도 일정 부분 우리가 활용할 그럴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이와 관련해서 특히나 신흥국의 어떤 그 경제의 가장 큰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분 그리고 소재 가격의 상승 부분 이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이면 좋은 결과 조정 양상, 조정장에서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연결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국내 이슈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보죠.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MSCI 한국 지수에 신규로 편입된 5개 종목 중에 3개 종목이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국내 바이오주 수급과 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먼저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좀 긍정적인 영향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장이 시작이 되면서 이런 MSCI에 대한 이런 이슈까지 같이 동시에 도출이 됐었습니다. 실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제약 바이오의 이런 종목들도 조금 괜찮아지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삼성 엔지니어링, 셀트리온 제약, HLB 그리고 바이오메드 그리고 펄어비스 등 5개 종목이 편입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3 종목이 제약 바이오 기업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크게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반면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위아, SK 네트워크스나 그리고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면 구성 종목에서 제외가 되면서 주가에 조금 악영향이 미쳐졌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로 MSCI 지수에 이런 편입이 되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지수를 추정하는 바로 이 패시브 자금들이 물량에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수급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사례로 보면 이게 결정이 나는 시점에서 조금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편입일인 6월 1일부터는 조금씩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결과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 즉 지금부터 해서 한 2주 정도까지는 긍정적인 효력이 좀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삼형제가 작년 한 11월 정도에 이 MSCI 지수에다 편입이 됐었고요. 이런 모습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조금 최근에 좀 낙폭이 좀 과대한 모습 즉 어떻게 보면 지지권 즉 바닥권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아마도 이번 MSCI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또 어찌됐든 내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런 감리위원회의 결과가 나올 거니까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조금 불확실성, 내일부터는 조금 이 불확실성 해소에 대해서 한번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바이오주가 반등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의견을 먼저 여쭤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간 분할 합병 계획과 관련해서 유력 의결권 자문사들이 잇따라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찬반 의사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게 될 것인지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엘리엇 이 사태가 계속해서 여기가 지금 증폭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2주 정도 남았죠. 한 29일 날 현대 모비스 주주총회가 지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대차 그룹은 찬성 위임장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현대차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지분율이 지금 현재 한 30.17%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사나 이런 정몽구 회장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합치면 그 정도 되고요. 또 긍정적으로 또 여기고 있는 게 바로 이 국민연금 공단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9.82 정도 프로가 지금 현재 국민연금에서 가지고 있는데 실제 공정이나 이런 데서 환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대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그렇지만 반대편에 있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 주주들이 한 48% 정도를 실제로 현대모비스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정도 가지고 있는 엘리엇 같은 경우가 외국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ISS라는 이런 자문사에 대한 이런 이슈입니다. 실제 이 자문사를 따르는 이런 외국계 펀드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ISS가 나타내는 이런 것을 반대하는 펀드가 생기면 그 반대하는 펀드에서 왜 자기들이 반대했는지까지 이런 보고서까지 올리게 돼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ISS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의결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신뢰를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어제까지는 계속해서 여기를 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떴던 이런 이슈를 보니까 결국은 반대쪽으로 선회를 해버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좀 주주들 간의 어떻게 입장이 좀 많이 첨예하게 좀 갈리는 건데요. 결국은 뭐냐면 현대모비스를 조금 더 가치를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이슈들
실제 뭐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알짜라고 할 수 있는 AS 부분을 현대 글로비스로 넘겨준다라는 이런 이슈들,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많이 생기면서 좀 고민이 생기는 것 같고요. 실제로 29일 날 주주들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 거기 참석한 인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지만 이게 의결이 될 수가 있어서 아직은 조금 물음표로 좀 이제 바뀌어버린 거 아닌가. 사실은 ISS만 조금만 찬성적으로 나오면 쉽게 29일 날은 통과가 될 수 있다. 뭐 어떻게 보면 행동지휘 펀드인 엘리엇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지만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는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에서 반대로 지금 현재 이 의견을 내버리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혼조세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롯데그룹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유통 강자인 롯데가 이커머스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뉴스인데요. 5년 동안 온라인 사업에 3조 원을 투자해서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석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시장 영향 어떨까요, 차장님? 네, 그렇습니다. 조금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롯데가 좀 사드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주가도 또 많이 안 좋았고, 실제로 신동빈 회장님까지도 지금 현재 구치소에 가 있는 상황, 지금 현재 악재가 계속해서 겹쳐지고 있고, 실제로 롯데는 앞으로 성장은 뭘로 하지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롯데쇼핑이나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1위를 거의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쪽 시장이 점점 커지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런 한꺼번에 장을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 편리성을 많이 여겨주고 있다는 거. 즉 소비의 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 동력을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실제로 뭐 롯데 같은 경우도 이런 이슈에 발맞춰서 이제는 5년간 온라인 사업에 3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고, 백화점이나 마트 그리고 홈쇼핑, 면세점 등 계열사별로 운영하던 어떻게 보면 8개의 온라인 몰을 이제는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서 2022년까지 온라인 매출을 어떻게 보면 20조 원 이상을 달성을 할 거고, 그리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유통업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표명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롯데가 이번 사업 구상은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을 융합한 온라인 포더 오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온라인 사업 강화를 위해서 오프라인 사업에 도움을 되게 하고, 오프라인의 어떻게 보면 핵심 역량을 이제는 온라인에 활용해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이런 의지인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뭐 롯데 계열사들 통합 온라인 몰을 앱을 어떻게 보면 2020년 선보일 예정이고, 계열사별로 좀 흩어져 있던 고객 정보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많이 내보자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래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청사진을 어떻게 보면 롯데에서는 내보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데가 이미 많이 출전을 하고 있는 모습, 물론 롯데가 안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뭐 어찌됐든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이슈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 주가에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아마 답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여쭤볼 텐데요. 먼저 북한이 오늘로 예정돼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오늘 남북 간 철도 연결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됐었는데, 오늘장 남북 경협주가 좀 흔들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남북 경협주 한 종목이라도 없으면 소외되는 장세가 펼쳐졌었는데,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좀 봐주십시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분명히 조금 새벽에 이런 갑자기 우리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 안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버렸죠라는 얘기. 뭐 이유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연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국에서와의 이런 훈련, 군사훈련을 핑계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좀 뜯어보면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 조금 유화적인 정책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경하게 북한에 대해서 요구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만 하면 우리도 좀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가는 도중 우리 목표가 여기라면 거기를 가기 위해서 왔다 갔다 좀
즉 밀고 당기기 밀당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면 북한한테는 자기의 최종적인 무기입니다. 무기라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우리가 자기가 받아낼 걸 좀 많이 받아내야 될 것 같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순차적인 이런 폐기인데 미국에서는 한꺼번에 다 없애야 된다라는 이런 이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강경파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미국에서도 바로 남북 이런 고위급 회담이 취소됐다는 것을 긴밀하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 달에 열리는 6.12 이런 북미 정상회담은 계속 차질없게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긴 했지만, 어찌됐든 오늘 우리나라 남북 경협주들은 오늘 분명히 하락을 하긴 분명히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최근에는 남북 경협주가 있는 포트폴리오와 남북 경협주가 없는 포트폴리오를 극명하게 나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좀 하락을 한다면 분명히 오늘 안에서도 좀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 예전같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잠시 우리 연애하는 우리 남녀 사이에서 밀당하듯이 지금 현재 북한이 어떻게 보면 밀당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아닌가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도 여기로 아마도 반응을 해줄 겁니다. 증명 시작은 별로 좋지 않겠지만 오후로 갈수록 좀 다시 그래 괜찮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야라고 얘기를 되고 한라인이 연결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 좀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가 흔들릴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들어볼게요. 자, 가장 큰 것은 결국은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이런 대처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조금 흔들리면 분명히 좀 분할로 해서 매수를 좀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으니까 이걸 뭘 봐야 되냐면 1분기 때 어떤 업군이 좋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확인하면 그쪽 업군은 아마도 2분기 때도 주가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쪽 라인들을 계속해서 잘 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MSCI 지수 제가 처음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어떻게 보면 편입 비율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흥국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자본을 조금씩 계속해서 편출이 좀 빼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의 그런 외국인들과 기관에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는 거 보면 실제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로 조금씩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대형 지수들 종목들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잠깐 좀 피해가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6월 초까지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 미국 시장은 별로 안 좋았고 남북 경협에 대한 이런 이슈도 별로 좋지 않은 이슈들이 많이 오늘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침 시작은 좀 숨구렸다가 오후에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대처를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전화로 연결해서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부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짤 거고요. 오늘도 선제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선제트레이더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어제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여파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지수들 다들 밀린 상태로 끝났고요. 그다음에 야간장 때도 국내 선물 해외 미국 지수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얘네도 추가적으로 밀린 그림들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어제 낮부터 전략들을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그 남북 정상회담 있기 전에 눌린 구간이 굉장히 크게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구간들 매도로 진입을 해서 저희도 하루 이틀 전부터 매수로 돌리기 시작을 했었죠.
자, 전반적으로 저희 국내 글로벌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협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우선은 추세 지지력을 잘 지켜주는지 봐왔었고요. 단기적인 추세 지지력들 315지수, 그 다음에 큰 추세 지지력들 313지수까지를 한번 보자 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눌림 매수 전략 우위로 보는 상태였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어제 이 윗 구간들, 어제 저희가 분석해놨던 구간들까지 밀린 상태고, 야간 장대는 추가적인 눌림 그림들이 있었던 구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저희가 이제까지 봐왔던 구간들이죠. 315지수 지지력에 아랫 구간들 313지수 지지력까지 다 밀린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북미 협상 전까지 크게 밀릴 걸 보기보다는 우선은 지지력을 봐보자. 이런 게 저희 관점이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상 지지력들 313지수에 그다음에 316 저항들 우선 예상을 하고 보시는 게 낫고요. 자, 그렇다면 단 얘네들 대응함에 있어서는 얘네들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물량들 대비가 중요하겠죠. 물량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 지킨다 해서 전 물량들 소진해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얘네들 중심 자료로 보합까지 뛸 걸 예상을 하고 롱포는 대응을 하시고 313지수 오늘 지켜내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16지수부터 313지수까지 부합을 띄는 구조들 여전히 보여주는지 오늘은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얘네들이 지켜준다 하고 많은 물량들을 넣기보다는 얘네들 지금 먼저 매수에 선진입이 들어가 계신 분들은 얘네들까지 그냥 참으면서 이 안에서는 이 물량으로 지켜보시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봤고요. 이번에 해외 쪽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네, 달러 인덱스 어제 이 구간들 지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약간의 매도의 눌림 이후에 얘네들 새벽녘에 돌파한 아이들이 92.50대 지켜내는지 어제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습니다. 근데 걔네들 돌파되면서부터 급격하게 유럽장부터 달러 강세의 모든 차트들이 영향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얘네들은 눌림 구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선은 얘네들 지키고 싸우는 걸 볼 수 있겠다. 우선 보합권 매매 전략이 통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여전히 어제 달러 인덱스 급등을 보였던 유럽장 이후의 방향성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구간들 매도로 밀리다가 돌리기 시작해서 확신을 갖고 얘네들은 고점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 전 고점을 다시 안쪽으로 꿰차고 내려온 모습들 보였다. 그렇다면 얘네들 92.80대 중심을 두고 보합 혼조세를 예상하면서 싸우되 급격한 되돌림을 보기보다는 우선은 93.20대를 잘 맞고 싸우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달러 인덱스 강세 여파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관심을 갖고 본다. 보이지 않는 자리들 버틸 이유 없고요. 보이지 않는 자리들 더 먹을 필요 없다는 관점 내에서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로 달러 저가를 깬 이후에 다시금 보합을 드는지를 보겠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저가를 깬 이후에 지지력을 받아내고 오전 중에는 얘네들 반등 여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구간들 저항을 두고 보시라. 그럼 예상 저항은 1.18050대를 두고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1.19400대까지의 다시 흘러가는 보합을 본다. 단 우선은 이런 구간들 막히기 시작하면 익절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눌림 구간에서 눌림 매수 배팅에 보합권까지만 볼 건지 아니면 본청을 잡고 끌고 갈 수 있는지 오늘 여력을 본다. 한마디로 어제 눌렀던 추세 다시 안착 여부에 주목하면서 얘네들이
다시금 보합권으로 들 수 있는지를 오늘 아시아 유럽장 초반까지 그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읽어내면서 짧은 구간들 매매 익절 끌고 가는 전략들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어제 저희가 매수 매도를 좀 건드리긴 했었는데 어제 71.40대 예상 저항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70달러가 무너지는지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70.30대는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아냈던 구간들이고요. 오늘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얘네들도 추가적인 눌림 예상하셔야 될 거고, 그렇고 얘네들이 70달러를 근처로 오지 않고 70.40 위에서 논다면 여전히 얘네들은 보합 대응이 유효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합일지 추세일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얘네들은 우선 보합 매매 대응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르는 상태에서 추세를 추종하기보다는 손절을 잡고 본인의 기준에 맞게 그 구간 안에서의 매매 전략을 펼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저항은 70.30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지력은 70.30, 예상 저항은 70.40을 두는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고,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지표 발표를 염두에 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골드 어제 1316달러가 막히기 시작하면서 급락이 왔었습니다. 골드 그림이 참 독특한데요. 어제 저녁 미장에서 저희가 유로와 골드와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은 매수 매도 보합권 전략을 펼쳐서 빼먹었었고요. 그 다음에 유로 같은 경우는 어제 크게 반등을 줬었습니다. 하지만 골드는 굉장히 독특하게 반등을 주지 않는 모습으로 끝났었습니다. 거의 반등이 없이 밀리기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골드가 굉장히 독특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어제 저녁부터 1292.6달러 안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대로 오늘 안착을 하게 된다면 1297달러까지 반등 여력을 줄 생각이고요. 그래서 예상 저항은 1297달러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선 중요한 거는 1929.6달러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제 새벽 1시부터 미장에서 돌파하지 못했던 아이들 아침부터 지속적으로 호주장부터 공략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뚫릴 가능성이 염두에 두시고, 얘네들이 돌파가 된다면 1291달러에다 지지력을 예상을 두고 배팅이 들어가시라.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얘네들이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을 때는 1288달러까지 다시 저가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위아래를 우선 열고 보더라도 오늘 아시아 초반장에 얘네들 돌파 여부를 주목한 이후에 얘네들 지지력을 통해서 되돌림을 볼 건지 이 여부들 관심을 갖고 매매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저항들, 지지력들 보시고 걔네들 보이지 않는 자리들 추가적으로 막연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되돌림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섹션별로 나눠서 공략을 해서 익절을 잡고 롱포를 끌고 가는 전략들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경제 톡스타 무료 톡방을 통해서 아침에 구체적인 전략들 좀 더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거기 들어와서 좀 더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공개해드리고 또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